시간분의 파장,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엔 진동수잖아. 그래서 얘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파장이 변하게 되면은 진동수가 같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속력을 볼 건데요. 파동들은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속력이 달라져요. 매질이 변화하게 되면은 속력이 달라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력이 변할 때 파장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매질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와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한번 진동이 시작이 됐어. 그리고 나서 매질이 변했어. 그럼 속력은 변해. 왜냐면 파장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속력이 변해도 매질이 달라져도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파장이 커졌다는 얘기고, 속력이 느려졌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겠죠. 이때 주기와 진동수는 일정.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보면은 물결파는요, 물의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변해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물의 깊이가 달라졌네. 그러면 속력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음파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질이 빽빽하게 있을수록, 공기에 보면은 기체 입자는 이렇게 입자들이 떨어져 있잖아. 근데 고체 입자는 입자들이 떨어져서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음파를 빠르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 바로 이렇게 주면 되니까.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얘가 여기까지 가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수록 잘 전달을 못 해줘요. 속력이 느려져.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기체.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입자가 많을수록 매질이 빽빽할수록 가장 빠르고요. 근데 빛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얘는 매질이 있을 때도 전달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매질이 오히려 방해물이 돼.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있으면 방해가 돼서 얘는 진공 상태에서가 가장 빠르고요. 공기 중에서는 좀 느려져요. 매질이 방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음파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 말고 온도가 달라졌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음파는 빠르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왜 우리 옛날 속담 중에 남 많은 새가 듣고 밥 많은 쥐가 듣는다, 그런 얘기 있지? 들어봤어? 남 많은 새가, 낮에는 말을 하면 새가 듣는데요. 새는 공기 중에 위에 있잖아. 공중에, 그지? 이때 낮의 온도랑 밤의 온도가 달라서 그래. 소리가 온도가 다르면 속력이 달라지지. 속력이 달라지면 조금 이따 할 건데, 얘가 진행을 하다가 꺾이게 돼. 소리가 꺾이게 되는 거야. 속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낮과 밤이 온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낮에는 위로 소리가 꺾이고 밤에는 아래로 소리가 꺾이게 되는 거야.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여기서 나온 속담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속담.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면은 속력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매질이 달라지면은 나오는 현상이 반사와 굴절. 반사는 말 그대로 얘가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그러면 반사돼서 나오는 거. 굴절은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그러면 얘가 꺾여서 진행하는 거를 굴절이라고 얘기해줘요. 빛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빛. 반사는 빛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 근데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그럼 이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어서 나오는 거.
얘가 파동의 반사. 굴절은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해봐. 빛이 진행을 하다가 물을 만났어. 그럼 얘가 꺾여서 진행을 하는 거야. 이게 굴절입니다. 반사 먼저 보시죠. 반사. 자, 반사를 보면은 이 경계면에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요. 굴절 경계면에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이 선을 법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무조건 법선이 기준이야. 법선이 기준. 기준점이 되는 선이야.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 입사라고 얘기하죠.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선. 그 다음에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반사광선. 굴절도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선. 굴절돼서 나가는 빛을 굴절광선. 여기서 이제 각도를 볼 건데요. 각도의 기준이 저 법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여기 각, 여기를 입사각.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 여기를 반사각. 그래서 파동이 반사를 할 때는 무조건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아요. 무조건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고 이거를 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굴절광선에서는 각도가 달라질 건데 이때도 법선이 기준.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그 다음에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 나중에 물어보면은 여기 이런데 굴절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절대 아니다.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이 굴절각입니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굴절이 되게 되면은 각도가 달라지는데 얘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은 경우. 언제 이렇게 되냐면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갈 때 이렇게.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면은 각이 작아져. 반대로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면은 각이 커져.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요. 빛 같은 경우는 매질이 있을수록 방해된다고 그랬죠. 얘는 공기에서는 빨라. 근데 물에서는 느려요. 그래서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굴절을 하면은 각도가 작아지고요. 반대로 물에 나가서 공기 쪽으로 굴절을 하게 되면은 굴절각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굴절을 할 때 얘가 만약에 굴절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굴절을 안 했으면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건데 굴절을 해서 아래쪽으로 굴절한 거를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할 때는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이 돼요. 지금 공기보다 물이 느리지. 그래서 물 아래쪽으로 굴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아래가 물, 위가 공기.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얘가 입사되었어. 그러면 원래 굴절이 안 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근데 굴절 되네. 물이 더 느리지. 아래쪽이 느리지. 느린 곳으로 굴절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선 그어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 왜냐면 빠른 쪽으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을 할 때는 항상 느린 쪽으로 굴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회절은 패스. 파동의 회절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패스할 거고 파동의 간섭 보면은
진행을 해와.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여기서도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거야. 그러다가 얘네 두 개가 만났을 때 그때 중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섭,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파동이 왼쪽에 있는 것도 마루가 진행을 해오고 마루가 오른쪽에도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은 얘네 중간에서 진폭이 얘네 두 개 진폭을 합한 거와 같아요. 이렇게 돼요. 얘네가 와가지고 두 개 만나면 더 커지는 거야, 파동이. 두 개 합쳐져서. 그래서 이때 진폭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진폭을 보면 되고, 얘네가 와서 합쳐졌다가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계속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대로 가요. 합쳐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해요. 만나는 거는 중첩, 다시 원래대로 나눠지는 거는 독립성. 그러면 마루와 마루가 아니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얘네 두 개 만나면 똑같아. 얘 진폭이랑 얘 진폭이 합쳐져.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파동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파동이 없어졌다가 다시 파동이 생겨서 양쪽으로 나가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 에어팟이지. 에어팟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은 소리가 바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귀마개를 하는 거와는 달라요, 차원이. 그치? 확실히 안 들려. 그 이유가 바깥쪽에서 소리가 들리면은 에어팟에서 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소리랑 에어팟에서 맞는 파동이 합쳐지면은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은 파동의 특성이 마무리되고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너무 빨랐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없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몇 개만 X 쳐줄게. 11번 X, 13번 X, 14번 X. 됐습니다. 나머지 9번에서 16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몇 번을 걸로 다시 한번 하자. 11번 X, 13번 X, 14번 X. 주기를 어떻게 그거 왜요? 이게 전파 속력 구하려면 주기분의 파장인데 주기운의 파장 하거나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거나. 그러면 진동수나 주기는 어떻게 해야 9번? 네 구할 수 있는 9번. 파동이 1초에 10회 진동을 해. 진동수가 뭐야? 1초에 진동한 횟수? 네. 10? 응. 진동수는 10.
9번에 20m/s, 10번에 3번, 12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1번. 보이는 거. 노?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숙제 해보시는데 13번, 15번 X 이거 두 개 빼고 92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94페이지 파동 에너지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96페이지로 넘어가요. 96페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파동들 있죠? 뭐 물결파, 음파, 지진파, 전자기파 이런 것들 특징 적어놓은 거예요. 간단하니까 같이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물결파는 물에 충격을 줄 때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고요. 물을 매질로 하여 전파가 된다. 그 다음에 물결파의 성질, 물의 깊이가 일정하면은 속력이 일정하죠. 그치? 속력 안 바뀌지.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일정해. 근데 진폭은 감소해요. 물결파가 처음에 여기 돌을 던졌을 때 얘가 진행을 하다가 점점 잠잠해질 거 아니야. 계속 진행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 진폭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진행할수록. 그래서 진동수 파장은 일정한데 진폭은 진행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음파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진동수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어. 그래서 2만 헤르츠가 넘어가면은 진동수가 그거보다 크면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초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 그 다음에 사람의 3요소는 소리의 높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 세 가지가 있는데 소리의 높이를 높낮이로 기억하세요. 세 글자.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 맵시는 흔히 말하는 음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색. 사람의 소리도 다 다르고 사람의 소리와 동물의 소리도 다 다르죠. 그런 것들 음색입니다. 자, 소리의 높낮이는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얘기하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높은 음과 낮은 음. 얘는 세 글자 높낮이 그리고 세 글자 진동수가 결정해.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음.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 파동과 여러 파동이 있을 때 진동수 오른쪽이 더 크지. 얘가 높은 음, 얘가 낮은 음 이렇게 되는 거. 소리 세기는 얘는 두 글자죠. 진폭이 결정합니다. 얘도 두 글자. 세기는 진폭이 결정. 진폭이 클수록 센 소리. 소리 세기 약하게 낼 수도 있고 세게 낼 수도 있고 이게 소리의 세기지, 그지? 높낮이랑 다른 거.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센 소리. 진폭이 진동수는 똑같은데 여러 파동과 여러 파동과 두 개 비교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거 진폭이 작은 거, 이 진폭이 큰 거. 진폭 큰 게 센 소리, 진폭 작은 게 약한 소리. 맵시는 파형 결정이에요. 파형이라는 거는 파동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림 보면은 파형이 모양 자체가 다르게 생겼지. 그러면 맵시가 다른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파. 지진파는 P파와 S파 두 개 있다라고 했었고요. P파는 종파, S파는 횡파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전자기파 마지막. 전자기파의 별표. 전자기파 나중에 물 원 넘어가면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 여기는 간단하게만 나와져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횡파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보면은 여러 가지 전자기파 나와 있어. 지금 나와 있는 거 6가지. 이 6가지는 파장에 따라서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진동수는 크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에 있는 것들이 진동수가 크고요. 파장이 긴 쪽에 있는 게 진동수가 작아요.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장 가장 짧은 거 감마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선, 엑스레이 할 때 그 X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우리 알고 있는 거 피부 손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살균하는 거, 아니 살균이란다, 열 측정하는 거 적외선, 그 다음에 전파, 전파는 TV, 라디오 할 때 그 전파.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근데 여기서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얘기하지. 빨간 옷, 파란 빛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그리고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 거야.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 근데 빨간색은 똑같은 말로 적색이라고 그러고, 보라색은 똑같은 말로 자색이라고 그러지. 자색고구마 할 때 자색. 그래서 적외선은 적색의 바깥쪽이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자외선은 자색의 바깥쪽이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외선, 자색, 적색, 적외선 이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예시 봅시다. 감마선은 보통 암 치료할 때, 우리 항암 치료할 때 쓰는 게 감마선. 그 다음에 X선은 뼈 사진을 찍는 거, 엑스레이. 그 다음에 자외선은 피부 손상시키는 것도 있는데 살균이랑 소독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살균기 보통 사용하고요. 가시광선은 우리 사진기 보통 사용하죠. 빛 볼 수 있는 거. 적외선은 열을 감지하는 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전파는 TV와 라디오,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전파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파동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진동수, 니은 진품, 디귿 파형. 11번에 니은 디귿. 12번에 3번. 잠깐 네? 11번 어때요? 11번 니은 디귿. 기억. 응? 아, 높은 소리는 진동수. 12번에 3번, 13번에 2번, 14번에 4번, 15번에 5번, 16번에 2번. 모르겠네. 해결이 됐을까요? 별로 안 어렵죠, 파동은. 자, 넘어가면은 파동 에너지는 숙제 안 할 거고 99페이지 11번부터 99페이지 11번부터 100페이지 20번까지 숙제.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하시고 숙제 좀 하시고 50분에 맞춰줄게요. 50분에.